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너만 사장 소리 들으면 좋니? 이 이기적인 것. 당장 우리 딸한테 사장 자리 넘겨. 친정아빠가 제 결혼 선물로 차려주신 100평 대형 카페. 염치라고는 국 말아 드신 시어머니와 백수 시누이가 이 금싸라기 땅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듭니다. 저는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게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다음 날 번쩍이는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최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각 구운 고소한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숲길 옆에 당당히 자리 잡은 3층짜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문을 연 날이었죠. 이 모든 것은 저의 친정아버지가 결혼 1주년을 맞은 외동딸을 위해 준비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빵 굽는 것을 좋아하던 제 꿈을 기억하시고는 평생 일궈오신 자산의 일부를 떼어 이곳을 차려주셨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없이 카운터를 지키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느라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에서부터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낯익은 목소리에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우리 아들 덕에 생긴 거 아니니?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호피 무늬 스카프를 두른 시어머니와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시누이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줄을 서 있는 손님들을 해치고 당당하게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누르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카페 내부를 훑어보며 입을 쩍 벌리셨습니다. 예, 지훈아, 네가 복이 터지긴 터졌구나. 우리 아들 같은 대기업 과장이랑 결혼하니까 친정에서도 이런 걸 해주는 거 아니겠니? 다 우리 아들 체면 살려주려고 사돈 어른이 무리하신 모양이다. 시어머니의 기적 같은 논리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카페는 아버지가 오로지 저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인데 대체 왜 남편 공이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옆에 있던 시누이는 한술 더 떠서 이미 진열된 빵들을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언니, 여기 사장님은 어디 있어요? 아, 참. 이제 언니가 사장이지?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나니까 일단 저기 비싼 빵들이랑 커피 좀 얼른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제일 비싼 거로 2잔 줘. 시누이는 당연하다는 듯 카페에서 가장 전망 좋은 자리를 찾아가 가방을 던져두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게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셨죠. 알바분들, 사장 시어머니가 왔는데 멀뚱멀뚱 뭐 하세요? 얼른 제일 맛있는 거로 대접해야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밀려드는 손님들을 보며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동배를 챙겨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지금 오픈 날이라 손님이 너무 많아요. 일단 자리에 계시면 제가 준비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손님들을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사장이 우리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아주 유능해서 이런 대형 카페도 척척 생기고 그러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남편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카페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제 곁으로 다가왔죠.
여보, 엄마랑 정아 왔어? 미리 말도 없이 와서 너 힘들게 하는 거 아냐?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죠. 어머님 오신 건 좋은데 손님들 앞에서 자꾸 당신 덕에 카페 차린 거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곤란해.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카페 지훈이네 아버님이 지훈이 주신 선물이지. 제공이 어디 있어요? 손님들 다 듣는데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서운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저놈 봐라. 장가 보냈더니 마누라 편만 들고 앉았네. 네가 잘나서 사돈이 너 봐서 해준 거지. 지훈이가 혼자 무슨 수로 이런 걸 하겠니? 신우이는 그 와중에도 셀카를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싸우지 말고 이것 좀 봐. 나 여기 카페에서 찍은 사진 올렸더니 내 친구들이 다 부럽대. 신우이는 자기가 사장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동생의 행동에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죠. 정아, 너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거야? 먹었으면 이제 그만 가.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결국 입을 삐죽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간다 나가. 며느리가 사장이면 뭐하니 시어머니한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원. 시어머니는 나가면서도 직원이 들고 가던 쟁반에서 빵 하나를 쓱 낚아채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제 카페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랑 정아, 내가 단단히 주해줄게.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폭풍전야 같은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을 행복카페라고 지으면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제 일상은 점점 시댁 식구들의 무례함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죠. 오픈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동네 친구분들을 예고도 없이 데리고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본인이 이 카페의 진짜 주인이라도 되는 양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말이죠.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행복 카페야? 지훈아, 내 친구들 왔으니까 저기 제일 비싼 자리 좀 비워봐라. 그리고 여기 대표 메뉴들 있지? 그거 종류별로 싹 다 내와. 돈은 무슨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차린 거나 다름없는데 가족끼리 야박하게 굴지 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카운터 너머 주방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얼굴은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죠. 뒤따라온 신우이는 한술 더 떠서 이미 예약석 팻말이 놓인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나. 저기 쇼케이스에 있는 조각 케이크 종류별로 하나씩 다 갖다 줘. 사진 찍어야 하니까 모양 예쁜 거로 골라서 가져와야 해. 저는 밀려드는 주문서를 꽉 쥐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점심시간이라 자리가 없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약을 임의로 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가씨, 드시는 건 좋은데 주문은 카운터에서 정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시더군요. 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장사 가르치니? 내가 남도 아니고 네 남편 낳아준 시엠이야. 어디 사장 소리 좀 듣는다고 기고만장해서 시댁 식구들을 문전박대해?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더 높이셨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동네 아주머니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저를 몰상식한 며느리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그때 일찍 퇴근하고 카페로 들어오던 남편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 다 보는데 제발 좀 적당히 하세요. 남편이 제 곁으로 와서 어깨를 감싸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 장가 보냈더니 마누라 편만 들고 어미를 도둑 취급하는구나. 민준아, 너도 잘 들어라. 내가 오늘 큰맘 먹고 이 집에 좋은 제안 하나 하려고 왔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너 혼자 이 넓은 카페 운영하려니까 힘들지? 우리 정아 봐라.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얼마나 똑똑하니. 얘 사장 자리에 앉혀서 경영 배우게 하고 너는 뒤에서 편하게 돈이나 세라. 내 오빠 체면도 있는데 아가씨가 어디 가서 백수 소리 들으면 좋겠니?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너만 사장 소리 들으면 좋냐? 참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신우이는 옆에서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을 보고 입술을 고쳐 발랐습니다. 맞아, 언니. 내가 경영 맡으면 인스타 홍보도 제대로 해줄게. 나 정도 비주얼은 돼야 카페 얼굴이지 않겠어?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아가 무슨 경영을 알아요? 이 카페는 장인어른이 지훈이한테 주신 거예요. 남편의 호통에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설마 내 남편처럼 쏙 좁게 구는 건 아니지?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향해 아주 우아하고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입가에 걸린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네, 알겠어요. 내일부터 아가씨 나오라고 하세요. 제 대답에 남편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결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장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똑똑히 보여줄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폭풍의 전조처럼 고요한 미소가 제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해 업체 직원을 불렀어요. 기존에 있던 CCTV를 사각지대 없는 고화질로 전부 교체하고 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는 장비로 보강했죠. 직원들에게는 보안 점검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카페 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신우이가 등장했습니다. 무슨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화려한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명품 백을 팔에 걸친 모습이었죠. 어머, 여기가 이제 내 일터인가? 언니 나왔어. 애들아, 인사 안 하니? 내가 오늘부터 여기 새로운 사장이야. 신우이는 카운터에 가방을 툭 던져놓더니 어리둥절해하는 직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이 뒤틀렸지만 생긋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죠. 아가씨, 일찍 왔네? 우선 매니저님한테 카페 운영 수칙부터 좀 배울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이는 콧방귀를 뀌며
카운터 안쪽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 언니는 참. 무슨 수칙은 수칙이야. 내가 대학 나온 여자라니까. 일단 이 금고 비번부터 알려줘봐. 운영하려면 자금 흐름을 알아야 하잖아. 신우이는 제 허락도 없이 금고 번호를 누르려 애를 쓰더군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파놓은 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두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점심때쯤에는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분들을 대여섯 명이나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여보게들, 이쪽이야. 우리 딸이 사장으로 취임한 날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오늘 여기서 먹는 건 다 공짜니까 마음껏 골라. 시어머니는 마치 본인이 환갑잔치라도 여는 양 카페 중앙의 단체석을 점령했습니다. 신우이는 그 옆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죠. 엄마, 잠깐만. 나 지금 돈 세는 모습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해. 태그는 젊은 경영인, 뇌생녀 사장, 갓생 살기. 어때? 신우이는 실제로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펼쳐놓고는 설정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직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들을 안심시켰죠. 퇴근 시간이 되어 남편이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홀과 카운터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동생을 보고 남편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데 금고에서 돈은 왜 꺼내나? 남편의 호통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아들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얘는 사장이 제 집 돈 만지는데 네가 왜 난리니? 정아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니? 너는 내 동생 잘 되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으냐? 남편은 기가 차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괜찮겠어? 저러다가 카페 소문 안 좋게 나겠어. 지금이라도 당장 내쫓자. 저는 남편의 팔을 살며시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는데 내가 좀 참아야지.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켜만 봐줘. 제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천장의 CCTV 렌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사진을 찍고는 친구들과 파티를 하러 가겠다며 카페를 나섰죠. 시어머니는 남은 빵들을 쟁반째 비닐봉지에 담으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어지럽혀진 테이블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 앱 속에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악마들의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이 더 높이 올라가기를, 그래서 떨어질 때 더 처참해지기를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사장 자리에 앉은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행복 카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매일 저녁 정산 시간이 되면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뭉치로 꺼내 제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죠. 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언니, 내가 사장인데 내 월급 내가 미리 챙기는 게 뭐가 어때서? 나도 품위 유지를 해야 카페 얼굴이 살지 않겠어? 이게 다 카페 잘 되라고 투자하는 거니까 토달지 마. 신우이는 그 돈으로 백화점을 내 집 드나들듯 하며 명품 쇼핑을 즐겼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습니다. 매일같이 친구들을 몰고 와 주방에 비싼 식재료와 수입 식기들을 하나둘씩 자기 집으로 실어 나르셨죠. 매출은 최고치를 찍고 있었지만 정작 남는 돈은 하나도 없는 기이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정아버지가 직접 구해서 보내주신 아주 귀한 한정판 원두가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킬로그램 나오지 않는 명품 원두라 아버지가 딸을 위해 정성껏 마련해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창고에 있어야 할 그 원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신우이의 소행임을 깨닫고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가씨,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카페 뒤편 주차장 구석에서 신우이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원두 상자가 놓여 있었죠. 제 목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란 신우이는 얼른 상자를 등 뒤로 숨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언니는 왜 사람을 도둑 고양이처럼 따라다니고 그래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 상자 당장 이리 내놔요. 우리 아빠가 놔주려고 힘들게 구하신 원두야. 그거 지금 중고 마켓에 팔려고 내놓은 거 맞지? 제 추궁의 신우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방을 치켜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카페 물건이면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거 아냐? 나 이번에 가방 하나 지른 거 할부금 좀 보태려고 그러는 건데 언니가 왜 참견이야? 이게 다 우리 오빠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언니가 너무 유세 부리는 거 아니냐고.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디 신우이한테 도둑년 취급이야. 내 친정에서 준 거면 이제 이 집 물건이지. 왜 우리 딸 기를 죽이고 난리야. 너 오늘 단단히 미쳤구나.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치켜드셨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그녀의 손을 간신히 피했죠. 주변에는 카페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카페 입구에 화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이야. 당장 여기서 꺼져. 사장 소리 좀 들으니까 심이가 우습게 보이지? 내가 오늘 너를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두고 봐라. 시어머니는 광기에 찬 모습으로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저장된 단축 번호를 눌렀죠. 네, 변호사님. 준비하신 대로 지금 바로 오시면 됩니다. 경찰에도 연락 넣어두셨죠? 네, 카페 정문으로 들어오세요. 제 통화 내용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경찰? 변호사? 얘가 아주 드라마를 쓰네. 드라마를 써. 오라고 해. 누가 겁날 줄 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며 카페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행복 카페 앞마당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거든요. 남편도 소식을 들었는지 차를 급하게 세우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폭풍의 중심에 선 것처럼 제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으니까요. 카페 앞마당을 가득 채운 푸른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번쩍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경찰차 세 대가 들이닥치자 카페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자세 그대로 멈춰서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뒤이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변호사님과 경찰관들이 카페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경찰이 함부로 들어와. 너희들 우리 아들이 누군 줄 알고 이래? 대기업 과장이야. 대기업 과장.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끝까지 남편의 이름을 팔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는
아예 제 등 뒤로 숨으며 원두 상자를 발로 슬쩍 밀어내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변호사님이 건네주신 태블릿 PC를 들어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그동안 두 분이 여기서 하신 일들 전부 다 여기 찍혀 있어요. 고화질의 음성 녹음까지 완벽하게 된 장비로 새로 바꿨거든요. 화면 속에는 시누이가 금고에서 현금을 한 움큼씩 꺼내 가방에 담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수입식기 세트를 상자째로 들고 나가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시누이는 사색이 되어 입술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거 불법 촬영 아니야? 가족끼리 좀 가져다 쓴 걸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법인 형태는 아니지만 엄연히 사업주의 자산을 무단으로 탈취한 행위입니다. 업무상 횡령 및 절도, 그리고 영업방해 혐의가 아주 뚜렷하네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땀을 흘리며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원투수라도 만난 듯 남편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고 매달리셨죠. 아이고, 민준아. 내 마누라가 미쳤나 보다. 애미랑 동생을 도둑으로 몰아서 경찰을 불렀어. 어서 이 사람들 다 내쫓아라.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환멸이 서려 있었죠. 엄마,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지훈이 건드리면 나 자식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오빠 체면? 너희가 내 체면을 세워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니?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현재 폭행 미수 및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정아 씨도 횡령 및 절도 혐의로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합니다. 찰칵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죠. 시누이 역시 울며불며 저항했지만 경찰들의 단호한 손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나, 우리 사돈이 차려준 건데 왜 남들이 난리야. 지훈아, 너 이럴 거야?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다가가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아가씨 혼자 감옥 가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어머님도 같이 가시게 해드린 거예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감방 생활 잘하세요. 남편은 수갑찬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면회 가는 것뿐이야. 그 안에서 반성 많이 해. 경찰차에 실려가는 두 사람의 비명 섞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던 소동이 끝나고 카페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죠. 남편은 무너져 내린 마음을 추스르듯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행복 카페에 진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요란했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카페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구경하던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고 바닥에는 시어머니가 걷어찬 화분 파편들이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카운터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더 처참했거든요. 남편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와 깨진 화분 조각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손은 안 다쳤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태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나는 괜찮아. 그런데 행복 카페가 이게 뭐야? 아빠가 정성 들여 차려주신 곳인데 아주 난장판이 됐네. 남편은 쓸던 손을 멈추고 제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췄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훈아. 내가 진작에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내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신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당신이 오늘 한 선택, 나 절대 원망 안 해. 오히려 오냐오냐 하며 키운 우리 엄마랑 정아가 자초한 일이지. 남편의 눈가에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내가 오늘 뼈저리게 느꼈을 뿐이야. 그때 매니저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신우이가 사장 행세를 하며 금고에서 빼간 현금 내역과 주방에서 사라진 식재료들의 리스트였죠. 숫자들을 훑어내려 갈수록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겨우 일주일 사이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써댔더군요. 매니저님, 그동안 아가씨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제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묻자 매니저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가씨가 저희한테 본인이 실소유주라고 하면서 사장님 험담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아세요? 사장이 능력 없어서 본인이 내려온 거라고, 직원들 월급도 자기가 주는 거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당장 자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니까요. 옆에 있던 아르바이트생도 눈시울을 붉히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어머님은 매일 친구분들 데려와서 공짜로 먹는 건 기본이고 가실 때마다 주방 창고 뒤져서 비싼 수입잼이랑 시럽 같은 거 가방에 챙겨가셨어요. 저희가 뭐라고 하면 내 오빠가 번 돈으로 차린 거다라면서 막말을 하시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질수록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본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제 등 뒤에서 이토록 추악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미운 시댁이라지만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가족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상처를 도려냈을 뿐, 이 흉터가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과 아가씨 두 분 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난동을 부리고 계시네요. 사돈지간에 이럴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합의 의사는 전혀 없으신 거죠?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합의는 꿈도 꾸지 마세요. 법대로 아주 엄격하게 처벌받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행복 카페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카페 전등을 하나둘 끄며 저에게 다가왔죠. 여보, 오늘 밤은 그냥 푹 자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저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라진 카페는 평소보다 훨씬 넓고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악을 쓰고 있을 그들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둠이 내려앉은 카페 안에서 저는 다가올 내일을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맞이한 아침은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남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 내놓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발신인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지은 씨, 지금 어머니랑 동생이 난리가 났어. 밤새 한숨도 안 자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 남편의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갔는지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들이 수감되어 있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죠.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에 저는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 불러와. 이민준아, 네가 사람이냐? 어디 애미를 이런 쥐구멍 같은 곳에 쳐넣어. 철창 너머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화려한 호피 무늬 스카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죠. 옆에 있던 시누이는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못 자. 냄새나고 추워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당장 이거 풀라고 해. 내가 사장인데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해? 저는 차분하게 면회 창구 앞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나타나자마자 철창을 붙잡고 흔들며 악을 쓰기 시작하셨죠. 예, 지훈아. 너 지금이라도 당장 취하해라. 가족끼리 좀 가져다 쓴 게 무슨 죄라고 이 난리야? 너 지금 당장 사돈 어른한테 전화해. 사돈이 알면 네가 우리한테 이딴 대접하는 거 좋아하시겠니? 시어머니의 적반하장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아마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실 텐데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카페 매출 내역이랑 CCTV 영상 제가 어제 다 보내드렸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딸 자식 귀한 줄 모르고 도둑질을 하냐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었던 사돈이라는 빽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죠. 하지만 시누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가 말 좀 해봐. 나 정말 감옥 가기 싫어. 나 좀 꺼내줘. 남편은 그런 동생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가자. 여기 더 있어봐야 귀만 더러워질 것 같아. 엄마, 정아 너. 법대로 처벌받아. 내가 면회는 오겠지만 합의는 절대 없어. 남편의 단호한 선언에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과 비명이 뒤섞인 경찰서를 빠져나오며 저는 깊은 숨을 내뱉었죠.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막혔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법적 공방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차가운 숫자로 그들의 죄를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행복 카페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저를 믿어준 아버지와 직원들을 위한 도리였으니까요. 경찰서를 뒤로하고 카페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한없이 무거웠죠.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누이가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던 사장실 겸 비품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신우이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명품 쇼핑백들과 영수증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을 비우려던 찰나 신우이가 쓰던 태블릿 PC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을 켜보니 비밀번호도 걸려있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신저와 중고 거래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정아가 아빠가 보내주신 그 귀한 원두를 이미 중고 시장에 올렸었어. 제 부름에 달려온 남편은 태블릿 화면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500만 원 상당의 한정판 원두를 단돈 50만 원에 금매로 내놓았더군요. 심지어 구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빼돌린 거라 싸게 드려요라며 비웃는 이모티콘까지 섞어 보냈더라고요. 남편은 벽을 주먹으로 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내 동생이지만 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저는 남편의 분노를 가라앉히며 조용히 그 대화 내용들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것을 넘어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셈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유치장에 있는 시어머니가 경찰의 배려로 딱 한 번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지훈아, 너 정말 애미 천벌받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니? 그깟 커피 콩 몇 봉지 가지고 유세 떨지 말고 당장 와서 합의서 써. 너 이러면 내가 나가서 내 친정아버지고 뭐고 다 가만 안 둘 줄 알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반성은커녕 협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말씀 협박으로 들리는데 이것도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원두 빼돌리려고 했던 채팅 로그, 제가 지금 다 확보했거든요. 이건 이제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예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는 듯 하더니 이내 악에 바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풍비박산을 내는구나.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 안 하고 100일 줄 알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휴대폰을 뺏어들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 입 좀 다무세요. 내가 지훈이랑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랑 정아를 자식 자격에서 파내버리는 거야. 다시는 지훈이한테 전화해서 헛소리하지 마. 남편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발악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죠.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들이 숫자로, 증거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태블릿 PC에 담긴 증거들을 변호사님께 전송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행복 카페의 유리창 너머로 지는 노을이 오늘따라 유난히 붉고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길고 긴 싸움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찰서 조사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조사실 안에서 마주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는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새 쑥대밭이 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달려들 듯 소리를 질렀어요. 지훈아, 너 정말 독하다 독해. 어떻게 애미랑 시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드니?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변호사님이 준비해 오신 최종 서류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옆에 앉아있던 신우이는 제 눈치만 살피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내가 사장 소리 좀 듣고 싶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원두판 돈도 다 돌려줄게. 응? 신우이의 비굴한 태도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주인인 카페에서 저를 도둑 취급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목조목 읊어주었습니다. 아가씨, 그 원두판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아? 당신이 금고에서 빼간 현금, 법인 카드로 긁어댄 명품들, 그리고 직원들한테 퍼부은 폭언까지. 이 모든 게 증거로 남아서 당신 죄를 증명하고 있어.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엄중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이었죠. 그 순간 조사실 안에는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사돈이 차려준 건데 왜 경찰이 난리야. 우리 아들 돈이나 마찬가지라니까.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기적의 논리를 펼치며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묵묵히 뒤에 서 있던 남편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입 좀 다무세요. 내가 분명히 경고했잖아. 지훈이 건드리면 나 자식 안 한다고. 이 카페는 장인어른이 지훈이한테 주신 거고 엄마랑 정아는 그냥 도둑일 뿐이야. 남편의 서슬 퍼런 일갈에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두 사람의 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죠. 찰칵 하는 그 차가운 금속음이 들릴 때마다 제 가슴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아가씨 감옥 가면 외로우니까 어머님도 같이 가시라고 제가 특별히 신경 썼어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그 안에서 반성 많이 하세요. 제 마지막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듯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들의 단호한 손길에 이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질질 끌려나갔죠. 그들이 떠난 조사실에는 기분 좋은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후련함이 교차하고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경찰서를 빠져나와 밝은 햇살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라진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행복 카페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구치소로 향하던 날,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고 맑았죠. 그들은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서로를 탓하며 악을 썼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그들의 탐욕은 결국 철창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멈추게 되었네요. 저는 그들이 없는 카페 카운터에 앉아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행복 카페는 이번 사건이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뜻밖의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몰상식한 진상시댁을 법대로 처단한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덕분에 진상퇴치 맛집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매출은 이전보다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손님들은 가끔 저를 보며 힘내라는 눈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따뜻한 응원의 쪽지를 남기고 가기도 하셨죠. 저는 그 수익의 일부를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카페 보안 시스템을 사각지대 없이 완벽하게 강화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이제야 진정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 같아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친정아버지가 예고 없이 카페를 방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제가 직접 정성껏 내린 커피를 한 모금 음미하시더니 인자하게 웃으셨죠. 지훈아,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그 고약한 인간들 상대하느라 얼마나 속을 끓였을지 생각하면 아빠 마음이 참 아프구나. 저는 아버지의 두툼하고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저 믿고 차려주신 곳인데 이런 소란이 생기게 해서요. 아버지는 오히려 제 손을 힘주어 잡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지훈아. 오히려 네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게 100번 잘한 일이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이번에 똑똑히 보여줬잖니. 앞으로도 누가 너를 우습게 보거든 절대로 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거라. 이 아빠가 항상 내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퇴근한 남편이 커다란 화분 2개를 들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깨진 화분이 있던 자리에 정성스럽게 새 화분을 놓아두고는 제 곁으로 다가왔죠. 여보, 이거 카페 분위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어. 이제 우리 카페에는 나쁜 기운은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수감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들을 꺼내달라거나 합의해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매일같이 카페 일을 돕고 제 눈치를 살폈죠. 저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후회 안 해? 아무리 그래도 당신 어머니랑 동생인데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아? 남편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내 가족은 이제 오직 당신뿐이야. 엄마랑 정아는 그동안 우리를 가족이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했어.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거니까 당신은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당신 남편으로서 진작에 막아주지 못한 게 미안할 뿐이야.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속 마지막 앙금까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카페 테라스로 나가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탐내며 주인 행세를 하려던 이 아름다운 풍경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례함과 폭력에 침묵하지 않았기에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평화였죠. 가끔 구치소에서 시어머니의 편지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여전히 반성은커녕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찬 글자들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칩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곧장 파쇄기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잘게 잘려나가는 종이 조각들처럼 제 인생에서 그들의 존재도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이 카페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따뜻한 커피 향기와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가득한 이곳 행복 카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평화를 오래도록 아주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훈 씨의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내 것을 당연하게 탐내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대처가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이제 지났죠. 부당한 요구에 무조건 고개를 숙이기보다 지훈 씨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밀한 한 방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답답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통쾌하고 사람 냄새 진하게 나는 사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